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 행복 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네, 요즘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공격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공격한 그 대형견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개물림 사고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6명 이상이 개물림 사고로 119 이송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119를 부르지 않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말 심각합니다. 네, 특히 개물림 사고는 야외 활동이 잦은 5월에서 8월경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반려견과 산책하실 때 가슴줄과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꼭 하시고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의 보호자도 이런 안전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반려견.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낯가리지도 않고.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비글 홍단입니다. 이름도 참 예쁘지요? 써서 이렇게 홍단이 지금 비글이고요. 지금 6살 됐어요. 항상 보호자만 바라본다는 홍단이. 보호자가 어딜 가든 무얼 하든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는데요. 엄청 순한데? 보호자분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저만 졸졸 많이 따라다녀요. 홍단이가 이렇게 보호자만 쫓아다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강아지 분양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오래 보고 있었거든요. 강아지 분양받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이쁜 비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보니까 10개월 비글인데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분양을 받았죠. 6년 전 파양의 아픔을 딛고 보호자와 새 가족이 됐다는 홍단이. 그런데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홍단이는 스킨십에 무척 예민했다네요. 평소에는 뭐 막 짖으면서 달려들거나 그럴 때가 좀 10번 중에 한 6, 7번은 그러죠. 홍단이 화났어? 홍단 홍단아 밥 줄까? 인단이 밥? 잔뜩 예민해진 홍단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비장의 카드. 바로 간식인데요. 이제 보세요. 얘 밥을 어떻게 먹나요? 이렇게 재밌어요. 홍단이의 슬기로운 식사법. 일단 간식만 쏙쏙 골라 먹은 다음 남은 사료를 깨끗하게 먹어 치우는데요. 이렇게 간식을 줘야만 사료를 먹는답니다. 근데 많은 강아지들이 저래요. 배부르니까 놀아달라고. 그 유산균 약 같은 거는 뱉어내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막 놀아달라고 고쳤나 봐요? 뭐 그럴 때가 좀 있죠. 애교 부리는 홍단이를 쓰다듬어주는 보호자. 그런데 엉덩이를 만지자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아도 그냥 바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유독 등과 엉덩이 스킨십에는 예민하다는 홍단이. 대체 왜 그러는 거니, 홍단아? 그날 오후 홍단이와 보호자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평소 산책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홍단이. 표정 보니까 정말 신난 것 같죠? 아유, 풀냄새가 그렇게 좋아, 홍단아? 나오면은 되게 좋아하니까 저도 좋죠. 다른 개들의 격한 반응에 살짝 놀란 듯한 홍단이. 사교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나 싶더니 이내 피해버립니다.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그래서 애견 카페에도 데려가 보고 그랬었는데 홍단이가 싫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애견 카페도 못 가게 됐더라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과의 스킨십도 거부하는 홍단이. 보호자들은 예민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녀석이 안쓰럽기만 하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산책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산책을 마치고 보호자와 홍단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유, 녀석. 목이 무척 말랐나 봐요. 홍단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런데 물을 마시고는 방으로 숨어버린 홍단이. 홍단, 여기. 보호자가 녀석을 나오게 하려고 간식으로 유인해 보는데요. 어머나, 이렇게 쉽게 나올 걸 왜 숨어 있었어, 홍단아? 먹이로 유인하는 거구나. 바로 그때 보호자가 홍단이를 재빠르게 안아들고 욕실로 향합니다. 알고 보니 홍단이는 산책 후 목욕하기가 싫어서 숨었던 건데요. 목욕 중에도 자꾸만 이빨을 드러내는 홍단이. 얼마 만에 시키는 거예요? 지금 2일 정도 됐을걸요? 엉덩이 쪽을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홍단이와의 실랑이 끝에 간신히 목욕을 끝냈는데요. 홍단. 목욕을 마친 홍단이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신난 거 맞죠? 뭐해? 아이고 홍단아, 진정해야지 진정. 털을 다 말리자 보호자의 곁으로 슬쩍 다가가는 홍단이. 보호자가 그런 녀석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는데요. 하지만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하자 으르렁대다가 또다시 이빨을 드러내고 맙니다. 약간 엉덩이 부분 만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리 쪽을 만지면 좀 싫어하네요. 다리도 엉덩이도 싫어해요. 다리랑 엉덩이랑. 홍단이는 왜 이렇게 스킨십에 예민한 걸까요? 홍단아, 엉덩이 만지면 그 싫어. 엉덩이 쪽이 지금 뭐 어디가 좀 아픈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만져요. 거의 못 만져야지. 밥은 줘도 간식은 줘도 만지는 거는 안 해요. 게다가 유독 어머님의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홍단이. 그런 녀석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간식으로 홍단이의 시선을 돌려 스킨십을 시도해볼 참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져볼게. 보호자의 손길을 허용하나 싶더니 갑자기 손을 물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런 거 교정되면 좋겠죠. 저 잘 만지고 간식 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러면서도 저한테 먹을 거 달라고 또 오잖아요. 특정 부위를 만지면 예민해지는 홍단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온순하고 사람도 참 좋아했는데 왜 특정 부위를 만지면 사납게 돌봐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홍단이는 왜 특정 부위 스킨십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것도 좀 교정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혼자 나오신 게 아니네요.
네, 프렌치 불독이고요. 영웅이라는 친구인데 예, 예. 네, 제가 훈련시키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영웅이도 같이 나왔으니까 그럼 잠깐 한번 훈련하고 있는 거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자, 영웅이 인사. 인사. 오. 옳지. 아이고. 인사 잘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영웅이가 저희 애니멀 시그널과 함께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옥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보통 스킨십을 싫어하는 반려견이 보이는 좀 전형적인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엉덩이 싫어하는 부위를 만졌을 때 반려견들은 고개가 돌아옵니다. 아,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네. 그걸 계속 진행을 했을 때는 으르렁 된다든지 입이 말라서 올라간다든지 네. 그리고 마지막 시그널은 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까 그 VCR 보니까 보호자님 어머님을 그 홍단이가 물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네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이의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뻐서 그냥 계속 만지고자 하는 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홍단이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또 그럼 또 마법의 손으로 또 홍단이가 개선이 됐나요? 개선보다도 보호자분들이 잠깐만요. 그건 저희가 보고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애니멀 시글러 지금 확인해 보시죠. 홍단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홍단이. 자고 있어? 하지만 어이구. 알았어. 아이고, 싸웠네요. 예민한 반응에 전문가도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낯선 사람은 물론 보호자의 스킨십에도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온 홍단이. 저는 강아지를 좀 잘 만져볼 수 있는 게 소원이에요. 아. 집에서는 절대로 못 만지거든요. 이뻐해주려고 가는데 강아지가 네. 이렇게 오고 으르렁대 그러면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홍단이가 더 힘들어요. 으르렁대네. 아니야. 엎드려. 말은 잘 듣죠. 네, 또 말은 잘 듣죠. 예. 식탐이 강한 아이들은 성격을 다 피면서 말은 엄청 잘 들어요. 이 아이가 어머니 어딘가를 앉아있을 때는 그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뻐하시면 안 돼요. 웬만해서는 싫어하는 거는 뭐 아니까는 안 만지고 안 건드리고 안 부르고. 여기 누구 집이에요? 홍단이 집? 만지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나한테 올 때 받아주지 마세요. 네? 홍단이의 스킨십을 거부해야 한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엉덩이 대고 있는 것도 네. 보호자는 너무 편해요. 발로 엉덩이를 쭉 밀어보세요. 쭉 밀어보세요. 그렇죠. 천천히 미세요. 그렇죠. 됐어. 예. 그렇죠. 이래야지 네. 낯선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홍단이는 밀 때 좀 기다려 볼게요. 밀 때 엉덩이를 싫어하는 아이라서 너무 강하게 미시면 안 되세요. 홍단 이리 와. 홍단. 옳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홍단 손. 옳지. 이런 거만. 이 아이는 지금 단계는 이런 교육들로만 해주셔야 되세요. 엉덩이는 그래도 유독 예민한데 그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너무 섣불리 생각하면 실패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요. 네. 홍단이가 고집이 있어서 왼쪽으로 잘 안 가요. 이렇게 부를 때. 네. 안 가기 때문에 간식을 이렇게 멀리 던져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게 자릅니다. 네. 잘게 잘라서 최대한 작게 잘라야 됩니다. 네. 천천히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아이가 이 터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이 스킨십이 되죠. 네. 옳지. 스킨십에 예민한 홍단이를 위해 팔, 다리를 이용한 신체 터널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하는 건데요. 아니. 서서히 스킨십 해도 괜찮다. 다도 예전처럼 아픈 기억이 없을 거다. 아프지 않다. 네.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천천히 아이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훈련을 할 때 지금 이 아이가 편한 자세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발로 심하게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한 자세를 좀 유지하거든요. 이렇게. 네. 이럴 때 천천히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발로. 천천히. 이렇게. 전문가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솔루션. 시선을 박스로 가려주고 아니면 싫어하는 부위나 네. 이런 데를 서서히 터치하는 훈련이에요. 상자에 간식을 넣어 반려견의 시선을 차단한 뒤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박스 피딩 훈련입니다. 어머님 제 신호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만지는 거예요. 떼셔야 돼요. 만졌다가 바로 떼시는 거예요. 홍단이의 시선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만지는 게 포인트랍니다. 조금씩 잘라주세요. 많이 잘라야 돼요. 아주 잘게 잘랐습니다. 강아지들은 큰 걸 하나 먹나 작은 걸 하나 먹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고르지 않게 조금 막 좀 작은 거 먹어. 야구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죠. 네. 떨어뜨리세요. 만질 때 그렇죠. 뒷다리까지 그렇죠. 떨어뜨리세요. 그렇죠. 꼬리까지 잡아보세요. 꼬리 잡아보세요. 꼬리 항문낭 쪽.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홍단이는 평소 왜 이렇게 예민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아이들이 싸나워지는 이유는 네. 이 집안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홍단이 역시 집에서의 잠자리가 불편해서 더욱 예민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아이들은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예민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단이 잠자리는 여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민한 홍단이에겐 현관 근처의 잠자리가 맞지 않답니다. 평상시에 홍단이가 자주 들어가는 곳 있죠. 네. 저쪽 방인데 네. 홍단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평소 자주 들어가는 방으로 잠자리를 옮겨주는데요. 녀석도 꽤 마음에 드는 눈치죠. 홍단이가 이 방석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불러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자는 모습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보상을 해주시게 되면 홍단이는 사람 품보다 이 공간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 잘했어. 홍단아 우리 앞으로 많이 노력하자. 그래, 홍단아, 이젠 편안하게 마음 푹 넣고 쉬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2-3살 되면 나이 먹으니까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네. 문제점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훈련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렇다면 스킨십에 예민한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 복습해 볼까요? 우선 반려견의 스킨십을 보호자가 먼저 거부해야 하고요. 간식과 팔다리를 이용한 신체 터널로 반려견과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자를 이용해 스킨십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유독 등과 엉덩이 스킨십에 예민했던 홍단이 앞으로는 보호자분과 행복한 교감 나누길 바랄게.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홍단이처럼 스킨십을 싫어하는 반려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보호자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려견이 어디가 아픈지를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일 안 좋은 습관들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 찌르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툭 쳐. 위협감을 느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럴 것 같아요. 반려견들은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 그래도 뒤에서 갑자기 잡는 행동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갑자기 커다란 사람이 다가와서 터치를 하면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려견들은 눈 위로, 시선 위로 만지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엉덩이 부위서부터 만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아이가 긁지 못하는 곳을 먼저 만져주고 서서히 뒤로 간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면 강아지들은 자기 몸을 만진다라는 신호를 사람이 보냈기 때문에 놀라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자마자 막 제 얼굴을 막 핫하려고 하는 강아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강아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저를요? 네,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걔들이 제 언어를 알아듣는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냄새 많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아지들이 그 유머 감각을 알아차린다 네. 이런 뜻으로. 선생님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왜 자꾸 이 선생님이 나옵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예민하게 굴던 홍단이도 선생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아까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박스 피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손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무는 아이들은 눈으로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하는 훈련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사항은 간식을 너무 크게 자르게 되면 아이들이 쉽게 배가 부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작게 잘라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작게. 네, 먹이에 집중했을 때 이제 스킨십 훈련을 하는 그렇죠. 거죠. 집중했을 때 이렇게 한번 만져주세요. 엉덩이도 만져주시고요. 네. 홍단이의 경우에는 보호자분의 손길은 거부하지 않는데 이제 네. 어머님의 스킨십은 거부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케이스가 다른 경우에도 박스 피딩으로 고쳐질 수 있나요? 남자 보호자는 우선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박스 피딩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플라스틱 박스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해줘서 어떠한 이제 먹이로 인해서 스킨십을 조금 괜찮다, 좋은 일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시켜주시게 되면 아이들은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스킨십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해서 그러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또? 반려견이 박스에 떨어뜨린 간식을 먹을 때 스킨십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스킨십을 하게 되면 아이가 또 표현을 하겠죠. 네. 간식을 줬는데도 너무 예민한 친구는 엉덩이 만졌을 때 먹다가 뒤를 돌아보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래서 그때는 상황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간식을 하나하나 떨어뜨리고 나면 아이가 하나 먹고 바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여러 개를 처음에 한 10개, 20개 떨어뜨린 다음에 아이가 막 먹고 있을 때 스킨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좀 실내 교육을 시킨 후에 외부로 산책을 나가면 이 아이가 스킨십에 좀 덜 예민해지겠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외부에 가서도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배워본 솔루션으로 여러분도 반려견과 서로 기분 좋은 교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십에 예민한 홍단이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이웅용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